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경영학원론 제6장 경영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 계획 수립과 이제 의사 결정인데요. 기업에서의 계획 수립, 경영 계획 수립과 의사 결정이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기업을 떠나서 여러분들도 어떤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어떤 여행을 하더라도 여행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 어떤 학습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진로 계획, 취업 계획, 창업 계획 이렇게 수립하듯이 계획 수립을 하는 거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계획 수립을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경영학의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항목이 또 목표 관리라는 MBO라고 하는 목표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한 목표 설정. 우리가 이제 제주도 2박 3일 다녀와야 되겠다. 그것도 제주도를 갔다 오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이런 것도 목표. 그런 것처럼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은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계획 수립, 조직, 지휘, 통제 이런 거에 대한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경영학의 과정,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지휘하고 또 해당된 결과들을 가지고 점검하고 통제하고 이런 경영 일련의 과정 중에서 계획 수립은 첫 출발점이다. 사실 이제 출발점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옷을 입을 때 아이셔츠 같은 걸 입을 때 단추를 저 같은 아래 제일 밑에부터 상단으로 껴오잖아요. 근데 그 첫 단추를 만약에 잘못 끼면 두 번째 단추가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마지막에서는 하나 남는다든지 모자라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야 옷을 제대로 입듯이 기업에서 어떤 경영학 과정 중에서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첫 출발이기 때문에 첫 출발을 잘해야 그 다음 단계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발점이라는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라는 거고 계획 수립을 위한 목표의 설정은 첫 번째는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거창하게 내가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고 싶다. 이런 그냥 목표가 아니라 서울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하고 2학년 때는 뭐하고 3학년 때는 월간 계획은 어떻게 해요? 주간 계획. 가능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직 전체, 부서, 개인의 목표와 적합성. 그러니까 개인의 목표와 어떤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 조직 전체라든지 부서 이런 목표가 개인의 목표와 적합성. 그래서 적합성이라는 걸 좀 상호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적합성을 위해서는 구성원이 목표 달성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죠. 목표는 세웠지만 조직원들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 그 목표는 허무맹랑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가 통제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 목표에 대한
달성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표가 너무 높으면 포기하게 되니까 어떤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된다. 시의적절,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목표가 된다. 내가 여기 있는 환경 속에서 조금 더 내가 지금 월급을 200만 원 급여를 받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경력을 갖춰서 300만 원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지. 200만 원 받으면 내가 1000만 원 바로 건너뛰고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환경과 상황을 감안해서 현재 내 처지 아니면 내가 받고 있는 환경 이런 걸 감안해서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진일보한 어떤 그러한 계획이어야 된다는 거죠. 경영계획 수립 과정은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계획 전제를 설정하고, 3단계는 대안 결정과 평가를 통해서 계획이 잘 되었는지를 피드백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에 대한 설정은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여기 사업 기회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미래에 다가올 여러 기회를 분석하여 선택한다. 그 다음에 기업 전체 차원에서 기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위 부서들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계획 전제 설정은 계획을 잘 수립하기에 기초가 되는 어떤 예측 자료라든지 방침, 기존 계획안 등을 좀 바라보는 거죠. 또 예측은 전제 수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면 계획의 정확성도 향상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안 결정과 평가. 이거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대안들을 결정한다. 그 어떤 목표를 세운 좀 되돌아가는 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수립한다. 제주도를 가는데 어떤 제주도에 가서 렌트카를 빌려고 생각했는데 렌트카가 예의치 않으면 택시를 대절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대안을 좀 이렇게 수립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대안들이 결정하면 대안들의 장단점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4단계는 최적안의 선택. 최적 대안을 선택한다. 대안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안이 이러한 제주도를 가는 데서 비행기로 가는 방법, 배를 타고 가는 방법 그 두 방법 있잖아요. 그러면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의 장점은 뭐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안전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가는 부분으로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가격은 비싸지만 신속하게 갈 수 있다. 나는 배를 타고 가는 게 빨리 가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저렴한 배를 타고 간다. 이렇게 하는데 나의 걸맞는 대안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하위 계획을 수립한다. 만들어진 기본 계획이 잘 이행되도록 지원해주는 과정으로서 인적, 물적, 재정적 할당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거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주도 2박 3일 가는데 돈이 얼마 필요하다. 그런 것처럼 창업하는 데서 외환 반려동물 샵을 창업하는데 월세는 얼마고 권리금이라고 해서 줘야 될 때는 얼마고 보증금은 얼마고
그리고 토탈 자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해서 예산 편성한다. 특히 또 운영자금까지 해서 예산은 자원을 각종 활동이나 계획에 배분하는 내용으로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 부서 간에 적절히 배분해주는 강력한 도구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뭐 기획부서, 총무부서, 영업부서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각각 예산을 편성해 준다. 뭐 그런 부분이다. 조직 전체 예산은 총 수익과 총 비용, 순이익 등을 재무제표 상태의 각 항목의 예산들로 구성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각 부분은 독립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과 연결되어 하위 계획을 서로 통합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계획의 집행 결과를 측정하는 통제의 기준으로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뭐 예산 대비 더 썼다든지 덜 썼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영계획 유형, 그래서 계층 구조, 계획 기간, 계획 범위가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속한 상황에 따라서 계획 기간은 계획 기간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3년 이상, 중기 계획은 뭐 1년에서 3년, 단기 계획은 1년. 그리고 계획 범위를 전략적 계획일 때는 조금 장기적인 계획, 전술적 계획일 때는 중장기적 계획, 운영 계획이라고 할 때는 1년 내의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데 이제 어떤 계층 구조하고 맞물려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위 관리자 보통 이렇게 기업에 있어서 어떤 종업원, 하위 관리자, 그 다음에 간부사원, 그 다음에 경영자 이런 계층이 있다 그러면 물론 최고 경영자도 운영계획 수립하고 1년 단위 계획에도 관여하지만 주로 계층 구조와 걸맞게 어떤 계획 기간과 계획 범위가 조금 더 중요성이 달라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위 관리자들은 단기 계획과 운영 계획에 중점적으로 관여하고 그거를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중간 관리자는 중기 계획, 1년에서 3년 회사의 계획, 그다음에 전술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할애하고, 최고 경영자는 회사의 전략적 계획과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몰입을 해야 회사가 발전하다는 거죠. 그러면 운영계획이라는 게 뭐냐? 운영계획.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계획. 그러니까 뭐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생산, 재무, 마케팅, 인사 등 실제로 조직이 운영되는 데 필요한 계획들을 운영계획이라고 한다. 전술적인 계획은 뭐냐? 전술적인 계획. 이건 뭐냐면 어떤 중간 관리자가 행하는 의사결정으로 기업 내부의 환경에 기반한 거.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계획이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전략적 계획과 어떤 장기적으로 최고 경영진들이 하는 계획이 뭐냐면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이 나아갈 바를 정한다. 우리 기업의 방향성은 어떠다. 우리 기업은 인터넷 전문 기업이다. 우리 기업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우리 기업은 어떤 복지 지향의 기업이다. 그런 어떤 미션, 어떤 기업의 철학을 결정하는 부분이다. 최고 경영자는 전략적 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직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의 조달과 배분, 그리고 실행 방안을 결정한다. 장기적이고 다소 추상적이며 기업 외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된다는 거죠.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 있다.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예측법이라는 거 있다. 예측법. 그래서 모든 계획이 예측을 기반으로
계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도 포함한다. 예측법이라. 그래서 예측법 중에서 델타입법이라는 게 있는데 델타입법. 델타입법은 뭐냐면 질적 조사를 통해 예측으로 전문가의 경험 지식을 통한 문제 해결, 미래 예측에 대한 기법으로 전문가들을 패널로 모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은 미래 예측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정교한 계량 모형을 근거로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예측법은. 그래서 예측이 100% 정확하지 않으므로 계획자는 계획 수립 시에 외부 예측 자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어떤 계획자의 직관 이런 것들도 어떤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계획자의 어떤 시각, 눈 이런 거 너무 어떤 이런 부분이 경제학자들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잘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경제학자들은 너무 치밀하고 섬세하고 너무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하고 나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늦을 수도 있다는 거죠. 탄력적이지 못할 수. 그런데 어떤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해갖고 돈을 또 잘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 필요도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경영자의 판단력, 예측력 이런 것들도 기업이 성장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획수립법은 상황대응법이야. 상황대응 계획법. 환경이 자꾸 바뀌니까 환경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환경이 변하면 거기 맞게. 요즘처럼 비대면이 활성화되면 비대면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시켜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시나리오 계획법입니다. 미래에 전개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인간관계 중심의 시나리오라든지 아니면 목표 중심의 시나리오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연극 대본을 만들듯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의 미래를 가정하고 대비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해야 된다. 네 번째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벤치마킹은 한마디로 다른 경쟁자의 좋은 제도를 좋은 점을 우리 기업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친구의 좋은 습관, 친구의 학습 방법, 친구의 어떤 태도 이런 거를 나도 저렇게 친구처럼 행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벤치마킹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대상을 정하고 어떤 표준이 되는 잘하고 있는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과 비교해서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우리 기업에도 베껴오는 거다. 우리 기업에도 적용하는 거다. 베낀다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우수 기업이나 조직과 비교해서 우리 기업이 우리보다 잘하고 있는 기업과 비교해서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노력으로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다. 벤치마킹 대상이 반드시 같은 업종일 필요는 없고 또는 조직의 성과를 내는 것을 어떤 벤치마킹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지만 군대 조직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료 조직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상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참여적 계획 수립이다. 수립된 계획에 영향을 받거나 계획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종업원들하고 같이 계획을 만들면 종업원들이 내가 만든 계획이니까 참여도가 올라가는 거죠.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회사의 목표를 수립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리고 그 목표 달성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뭐 경영자가 계획을 수립해서 보여주면 아, 이거는 내 계획이 아니고 경영자님의 계획이니까 나는 관계없는 계획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적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의 구성원들이 참여하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을 같이 수립했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이해도, 또 계획을 받아들이는 수용도, 또 계획을 달성하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참여 인원이 크고 참여 정도가 강할수록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의 몰입 정도도 커지지만 또 많은 사람이 계획을 참여하기 때문에 많은 소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죠. 뭐 요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요리도 요리사가 많으면 짜진다. 왜냐면 이 사람 말 들어야 되고 저 사람 말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요리가 어떤 조금 당초에 계획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요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항목으로서 이제 목표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요. 계획을 수립은 그 계획대로 어떤 일을 추진해 가면서 평가하는 것들이 목표 관리인데, 목표 관리라고 하는 제도는 상당히 기업에서 많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목표 관리라고는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목표에 의해서 경영 관리를 한다. 그래서 경영자가 항상 목표를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걸 토대로 평가도 하고 승진도 시켜주고. 내용은 뭐냐면 경영자의 일반적인 목표 설정이 아닌 부하 직원과의 합의를 통해서 만약에 목표를 설정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부하 직원의 참여, 계획 기간의 명시, 실적에 대한 평가 통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목표에 의한 기업 경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기업 경영을 한다면 경영자의 적극적인 참여, 부서의 개인 단위의 목표를 책정하고 결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몰입도도 높일 수 있고 종업원들의 참여는 또 현실 가능한 목표가 설정이 가능하고 구성원들에게 자율권과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한계점은 뭐냐면 목표 지상주의가 돼요. 목표 달성을 못한 사람은 도태된다는 거지. 뭐 한 번 목표를 달성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저평가를 받는다는. 그리고 목표 자체가 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목표 지상주의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구제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일단 질적인 측면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목표 관리에 의해서 어떤 기업 경영을 너무 치밀하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 내용을 좀 더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기업 경영에서 계획과 의사결정 부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 수립, 지휘, 조정, 통제. 앞으로 경영의 과정으로서 첫 번째 출발점이기 때문에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건이 된다. 계획을 잘 수립하고 계획대로 가다 보면 그대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하는데 나침판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딱딱딱딱 움직이면 그냥 목적지에 도착. 우리가 뭐 청계산 산행 같은 서울의 청계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등산할 때도 9시 30분에 직결해서 인원 점검하고 10시에 출발해서 어떤 1부 능선에 10시 반, 그 다음에 비행장에 11시, 그 다음에 정상에 11시 반, 이렇게 해서 1시간 반에 걸쳐서 정상까지 올라간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물은 언제 준다. 뭐 이런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하면 어떤 산행 계획이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 수립을 위한 목표 설정을 하는 데는 구체성이 좀 있어야 된다. 구체성. 그다음에 조직 전체 부서, 개인의 목표와 적합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결과가 통제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의적절한 목표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 수립, 계획 수립 단계는 그다음에 목표 설정, 계획 전제 설정, 대안을 평가하고 최적 대안을 선택해서 하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의 과정이 있다. 그 다음에 경영자의 경영 계층과 계획 기간, 계획 범위를 조금 구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위 관리자, 중간 관리자, 최고 경영자 이렇게 해서 기업의 계층이 있다고 그러면 하위 관리자는 주로 1년 단위의 단기 계획과 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중간 관리자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술적인 계획이에요. 최고 계획자는 3년 이상 계획의 전략적 계획으로 기업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수립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으로서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예측법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그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델타 기법, 상황 대응법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좀 변경하면서 하는 방법, 시나리오 계획법, 그다음에 벤치마킹법, 참여 계획 수립법 이런 게 있는데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건 경쟁자, 동업자의 아니면 제3자의 기업 조직이지만 군대 조직이라든지 관료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계획을 갖다가 우리 기업에서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목표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라고 해서 목표에 의한 계획 관리다. 내용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부하 직원이 참여하고 계획 기간을 명시해서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성공 요건으로는 경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고 부서의 개인 단위 목표를 책정해야 되고 결과에 따른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몰입도도 되고 종업원들의 참여는 실현 가능성의 목표가 설정이 가능하고 또 자율권과 피드백이 제공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반면에 목표 지상주의가 될 수 있고 질적인 거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단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